자 이제 오늘하고 제가 되도록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할게요. 이거 1시간 갖고는 뭐 이게 이야기 하려다 풍잡다 끝나버리니까. 자, 이 우리 어문학 관자 한문은 일단 과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그건 모르시면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셔갖고 좀 젊은 분들한테 넣으시면 거의 3점 다 맞아요. 사진 찍어서 파일 첨부하면 그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3점 맞고 이제 기말 시험 이거는 이제 시험으로 나옵니다. 몇 문제가 나오면 25문제가 나와요. 25문제. 25문제 한 문제당 몇 분? 1분씩.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씩이니까 몇 분 보는 거예요? 25분 보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와서 봐요. 여기 와서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걸 주고요. 그렇죠. 태블릿 노트북 같은 태블릿 PC를 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마킹을 해요. 근데 잘 몰라도 오면 다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또 연필 같은 걸 이렇게 콕콕 찍으면 이게 표시되는 거 있지 않나요? 태블릿 PC가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아주 크진 않고요. 노트북만 노트북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 요 정도 크기. 이거보다 조금 더 그거보다 좀 더 그거보다 좀 더 큰 것 같아. 저는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그게 요 합하는 노트북보다 좀 작고. 그래서 시험을 보니까 그거는 이제 하여튼 알려주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금권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자, 지금 오늘은 이제 뭔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 한자 한문 강의를 공부를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과목을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이걸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그 시험에 통과하는데 의의가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죠. 2번, 3번 중에 하나 쫙 긋고 이렇게 쓰면 돼요. 절대로 과락 안 납니다. 근데 나는 비약점, 여러분도 어때요? 넌 그냥 통과하는데 의의가 있어? 그건 아니죠. 난 D약점만 맞으면 돼. D약점. 원거리 자동전화 DDD.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B약점 정도는 원하지 않나? B약점 어떻게 하냐? 봐요. 방송 다 들으면 20점이죠. 보세요. 방송 다 들으면. 방송을 만약에 난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면 절반만 들어도 팁을 알려 절반만 들어도 인정이 돼. 그러니까 50분짜리가 한 25분 딱 절반만 들으면 안 되고 한 30분 정도 들으면 뒤에 안 들어도 돼. 근데 듣는 게 좋긴 해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20점, 여기 시험 보면 30점, 나머지 50점. 맞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비약점 이상을 맞으려고 한다면 꼭 제가 알려드릴게요. 필수 어휘만 공부하세요. 이 중에 각 장에 보면 1장은 이제 필수 어휘가 나오지 않고 이제 그 한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인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리고 필수 어휘 2부부터 봐봐. 2부. 2장인데 22쪽 넘겨. 22쪽 넘기면 필수 어휘라고 있을 거예요. 2쪽. 22쪽. 그 22쪽, 23쪽, 24쪽, 25쪽까지 있어요. 자, 여기에서 25문제로 계산하면 여기에서 10문제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1장, 2장부터 15장까지 이런 것만 해서 10문제 이상 나온다. 많이 나오면 12~13문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시험을 어떻게 잘 보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거기 33쪽 한번 펴봐요. 33쪽에 보면 한문으로 읽어보기 나오죠. 33쪽에 한문으로 읽어보기 나와요? 네. 이거는 내가 A학점을 맞고 싶지 않으면 이거 안 해도 돼요. 제가 장담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할 분은 A학점을 맞고 싶은 분은 하세요. 그러니까 뭔 말 이해가요? 아니면 그냥 그날 지름신의 강령에 맡겨 그냥 2번이 3번이. 근데 참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죠. 이제 저는 이제 한문학을 전공하다 보니 저는 이제 영문학 박사 제가 학위가 장난이 아닌 거. 제가 잡지사 한 3군데 지금 인터뷰 요청 왔고 제가 신문사에도 지금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건 나중에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미리 이야기한 그럼 하여튼 신문사 주요 신문사에도 인터뷰를 했는데 하여튼 한문을 저는 이제 영문학 박사를 받고 한문학을 또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저는 재밌더라고요 한문이.
근데 어쨌든 이런 한문으로 읽어보기 이런 거는 아시겠죠? A학점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분 빼고는 안 해도 돼. 진짜로. 제 말 믿어보세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A학점을 원하는 분은 하는데 아닌 분은 그냥 방송만 들으면 된다.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그냥 그 일진에 맡기라고. 그거는. 일진에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좀 공부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문법이 31, 32 이렇게 해서 그 각 장의 한문 문법의 기초라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각 장에. 위에 가요? 뭔 말인지? 페이지 다 가져오셨죠? 31, 32 보면 한문 문법의 기초라고 써져 있을 텐데. 네.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문 문법의 기초가 있어. 제가 페이지 말 안 해도 그 각 장마다 한문 문법의 기초라는 게 50, 51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 5문제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게 5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 고사성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나와요. 한 5문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비중을 둬야 될 거 어떻게 했냐? 1번부터가 가장 비중이 커요. 필수. 이거는 대략입니다. 정확한 제가 문항수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한 10문제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대략. 그러니까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10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뭐라고 했어요? 한문 문법의 기초 맞죠? 이 한문 문법의 기초하고 그다음에 주제별 고사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5문제 정도. 15문제죠? 그 다음에 고사성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 원문? 원문이라고 써졌나? 뭐라고 나왔죠? 한문으로 읽어보기. 그러니까 원문 강독이죠. 근데 그냥 그러면 합하면 몇 점이에요? 더해서 산수할 수 있죠. 이렇게 나와요. 거의.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나온다는 비중이. 그러니까 나는 이 B학점 정도 맞으려면 이거는 그냥 스킵해도 될까 안 될까요? 근데 A학점 맞으려고 이거 보면 머리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다니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이건 과감하게 그냥 방송 듣고 공부하지 마시라고. 내가 아는 게 나오면 운 좋게 아는 게 나오면 쓰고 아시겠어요? 이 공부도 요령이라고 제가 이 공부라는 게 제가 봐요. 글쓰기 제가 강의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하네요. 아니 객관식이잖아요. 예, 당연히 객관식이죠. 제가 쪽집게 강의할 때 제가 이거 중요하다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라는 건 아닌데 나는 A학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 근데 그냥 한 B학점이면 충분히 하면 절대 안 해도 된다. 그냥 방송만 들어. 이해가시죠? 네. 방송을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듣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 필수 어휘를 가장 많이 하시고 필수 어휘를. 네. 그러니까 이것도 봐요. 한문법 이제 비중은 또 이게 1번이야. 자, 그다음 이 문법을 잘 모르면 이게 헷갈려. 그렇죠, 솔직히. 문법학 주어 동사 주술 그러면 뭐가 두 번째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린 거예요. 요게 2번. 고사성어를 두 번째 하세요. 제 말 이해가요? 이 방법이 요령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 한문을 읽어보게 하다가 이거 때려쳐 이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됐어. 그러면 이게 3번. 정말 알겠죠? 반드시 이런 순서대로 하시라고. 나는 좀 더 진짜 한문에서 100점 맞고 싶어. 아니면 96점만 맞아도 A 플러스야. 저는 그냥 100점 맞아서 A 플러스 맞았지만 96점만 맞고 싶어. 이해가요?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가시죠? 제가 다 설명드렸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나는 B학점 정도 맞는 게 좋겠어 하면 이거하고 요것만 공부하세요. 진짜로. 요거는 쉽지 않아요? 이거 그냥 빼버려도 된다니까. 이건 빼버려도 돼. 근데 조금 더 공부하려면 이거보다는 어때요? 이게 어렵겠어요? 이게 어렵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더 어렵겠죠?
이건 빼버리라고. 이거 빼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 정말 좋은 점수 얻으실 거고 시험 문제 특히 이제 그 필수 어휘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필수 어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리면 자 봐요. 이 필수 어휘가 여러분 지금 아직 잘 모르시니까 헷갈릴 것 같은데 22쪽을 펴봐요. 22쪽 예를 들어드릴게. 예를 들어드릴게. 자 1번에 보면 1번 봐봐요. 말소리의 체계와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시험 문제예요. 뭔말 이해가요? 그러면 1번 여기 의문론 써졌죠? 네. 1번 의문론, 2번 음성학, 뭐 3번 여기는 안 나왔지만 무슨 논 막 만들겠죠. 예를 들어서 만들어. 그리고 만약에 의문론을 써도 한자가 좀 다르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 문제 근데 어려운 게 아닌 게 뭐 말소리의 체계와 변화를 연구한 학문을 한자로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어렵지.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네. 객관식이니까 여러분 눈으로 그냥 봐서 신문을 보면 여러분이 글자는 못 써도 읽을 수는 있잖아요. 대충 한번 좀 공부한 그런 수준이면 된다니까. 여러분 쓰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쓰면 좋은데 눈으로 익혀서 아 이게 이런 글자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필수 어휘는 다 나와요. 10문제 그렇게 나와요. 이러이러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니 봐보세요. 거짓말인가? 이러이러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요번에요. 예, 우리가 예. 이거 한문 쓰는 게 4강, 6강 예. 이렇게 했거든요. 예. 주로 거기서 많이 나오겠죠? 아니 거기에서만 나오진 그건 않고요. 아니에요? 골고루 나와요. 이건 골고루 나오니까 쭉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구비문화가 이렇게 쓰는구나, 뭔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하고 다음 시간 강의할 때는 그 강의를 어차피 제가 15강에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은 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아시겠죠? 그걸 참조하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것인지 포인트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작년에 제가 강의를 여러분 1년 선배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이해 가시죠? 이번에는 그거 좀 더 포커스를 다르게 두어서 좀 더 여러분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설명을 드린다 이거죠. 자 되셨죠? 이제 여기까지 네. 질문 없으시죠? 그럼 이제 자, 오늘 기출 문제도 나온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4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4페이지부터 12쪽까지 나오는 게 이제 한자의 형성과 변천이라고 나오죠. 한자 형성과 변천인데 그 한자는 여기는 이제 오늘 아마 이거 좀 설명하다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한자는 거기 뭐 1954년 뭐 나오죠. 그 지금 4페이지 보세요. 어쩌고저쩌고 유적지 이런 거 몰랐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밑에 셋째 줄에 보니까 항제의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 창힐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전설이. 그러니까 창힐이 눈 위를 걷는 새 모양을 보고 한자를 만들었대. 눈 위를 걷는. 무슨 말 이해가요? 눈 위에 새들이 이렇게 걸어가면 뭐 표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걸 보고 만들었다는 설이야. 이건 정설은 아니고요. 그런 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료 역사적인 자료에서는 이 반파 문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제일 첫 줄에 반파촌에서 뭐 유적이 발굴될 때 이제 쓰여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뭐 은어에서 발견된 갑골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갑골문이 뭐냐면 갑골문은 아는데 갑골문이 뭐냐? 이 뒤에 나오죠.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나왔어요? 거북의 배껍질과 거기 이거 보면 나오잖아요. 짐승의 뼈.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소고기 소의 견갑골. 견갑골이 뭐냐? 쉽게 말하면 뭔지 알아요? 견갑골. 그렇죠. 어깨뼈에다가 새겨놓은 글씨. 그게 갑골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북이의 배가 좀 부드러우니까 글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옛날 사람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점을 칠 때 어떻게 쓰냐면 거북이 그 배 딱지에다가 불을 피워. 막 불이 이게 피면 막 이게 갈라질 거 아니에요, 배가. 그걸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아, 오늘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 뭐 질 것 같다. 이렇게 막 표기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우리가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갑골문 밑에 나왔죠? 기원전 1300년 전부터 사용됐다. 짐승의 뼈를 불로 지져서 나오죠? 갈라진 흔적을 통해 기둥을 점쳐요. 그래서 이제 막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 금문은 이건 비석에 새긴 거예요. 비석. 금문이라는 게 비석 있죠. 비석. 비석 같은 데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글입니다. 금문이라고 해요. 금문. 여러분도 지금도 그 어디 묘지 같은 데 가면 이렇게는 안 새겼지만 이렇게 뭡니까 돌 같은 데다 막 새겨놓은 데 있지 않나요? 비서요? 그렇죠. 그런 것이 금문이다. 이게 금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옹덕을 비는 거. 그 다음에 소전. 그 밑에 있죠? 소전에 이게 진시황은 전국을 통일한 뒤 이사에게 명해서 나라의 표준 문자를 만들게 했다. 이때 고안된 자형이 소전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밑에서 둘째 줄 밑줄 쓰세요. 고문자에서 현대 한자로 발전하는 과도적 문자로 평가된다.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자 중에서 고문자에서 현대 한자로 발전하는 과도적 문자로 평가되는 것이 무엇인가? 1번 뭐 갑골문, 2번 금문, 3번 소전, 4번 예서.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나와요 시험에 진짜로.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6페이지. 예서는 진나라 말기부터 한나라 때까지 사용된 문자고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면 아름답다는 평가를 곡선이 많아 글자를 빨리 쓰기 어렵다. 진나라 때 문서를 관장하는 하급 관리들이 행정 실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쓴 글이다. 거기 밑줄 치세요. 하급 관리가 포인트야 이게. 하급 관리들이 쓴 글이에요. 여기 예서 뭐 초서 이런 건 어떻게 시험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자, 다음 중 뭐 하급 관리들이 어쩌고저쩌고 한 글은 무엇인가? 1번 뭐 초서, 2번 소전, 3번 금문, 4번 해서. 뭔말 이해 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4번의 예자가 무슨 예자냐? 노예 예자예요. 노예. 노예 있죠, 노예. 노예는 아래잖아, 아래. 그렇죠? 그래서 노예. 그러니까 노예 꼭 노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예속된 사람들. 하급 관리도 되겠죠. 그래서 예서라고 합니다. 그다음 초서는 뭐냐면 거기서 써봐요. 필기체, 흘림체. 영어 쓸 때 필기체 써보셨죠? 네. 그게 초서예요. 우리가 그 뭡니까? 뭐 추사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뭐 A, B, C, D 할 때 막 이렇게 쓰잖아요. 막 C, D, E, F, G 이렇게 꼭 쓰지 않습니까? 네. 요런 것이 이런 게 초서예요. 빨리빨리 쓰는 거. 그래서 이 초서가 정말 어려워요 공부하기가. 초서만 이렇게 막 전문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초서는 한때 지금까지 쓰이는 문자로 예서를 흘려 쓴다고 나왔죠. 필기체죠, 필기체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읽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자, 그럼 해서. 여러분 해서할 때 이 해자가 무슨 해자냐면요. 본보기 해자예요.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한나라 말기에 시작돼서 사용되는 문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서 밑에 있죠. 행서. 원진 시대 발달해서 지금까지 활용되는 문자고 해서와 초서의 중간. 자, 해서는 본보기라고 그랬고 초서는 빠르게 쓰는 거라고 그랬죠. 빨리 쓰는 거. 그거의 중간이 뭐다? 행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는 이러이러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겨보세요. 8페이지부터. 자, 여기서는 육서. 이건 좀 여러분이 한자를 공부하려면 좀 아셔야 돼요. 육서가 뭔지. 육서는 뭐냐면 6가지 한자를 쓰는 원리예요. 한자 6가지 원리. 자, 8페이지 1번. 이게 뭐냐? 상형. 난 글자를 잘 모르겠으면 밑에 토를 다세요. 아시겠죠? 상형. 상이 뭐냐? 모양 상자고요. 형자는 본뜰 형자예요. 모양을 본뜬 글자. 이걸 뭐라고 한다? 상형. 그래서 밑에 보면 날일, 달월, 뭐 산일, 달자는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 하늘에 이렇게 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본떠 쓴 거예요. 그다음 물은 어떻게 흘러가? 이렇게 막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네. 예죠. 이렇게 산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러니까 매산. 이걸 상형이라고.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이렇게 모양을 본떠서 쓴 글자가 뭐다? 상형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석두자부터 쭉 나옵니다. 불화자도 그렇고. 그다음 이게 세추자인데 새 머리와 날개 꼬리를 본뜬 글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글자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새가 여기 왼쪽에 그 글자 이게 갑골문이에요. 갑골문 새 모양이잖아요. 이 글자에서 점점점 변형이 돼서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검은색에 써져 있는 세추자 보이죠?
보여요? 네. 요게 나왔다는 거. 이게 상형 모양을. 나 오른쪽 붓율자인데 이게 뭐냐 대나무예요. 대나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잘 봐요. 요게 손이야. 요게 생긴 손이고 요게 대나무라고. 이해 가요?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쓴 거. 이게 이제 붓율자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뭡니까 종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청사에 기록된 거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청사에 기록된다는 말이 푸른 역사인데 옛날엔 대나무에다가 글을 썼어요. 종이가 죽간본이라고 해서 대나무 종이가 없었어요. 이해가죠? 이렇게 말아서 들고 그렇죠. 이 말아서 김밥말이 같이 생긴 거. 그게 이제 청사 죽간본이 갑골문에 쓴 거. 하여튼 대나무에서 쓴 거고요. 자 지사는 뭐 길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지사는 쉽게 설명드릴게요. 추상적인 것을 나타내는 걸 지사라고 해요. 지사 뭐라고요? 추상적인 걸 나타내는 거. 뭔 소리냐? 잘 봐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1사분, 2사분에 있어. 여기에 점이 있어. 여기에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위를 가리킬 때는 이렇게 하면 윗상자 보이죠? 네. 이게 윗상이야. 아래는 이렇게 아래야. 그럼 이게 윗상자 뭐 추상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일사면에 이렇게 있는 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근본 본자를 보면 근본 본자 이렇게 쓰잖아요. 나무의 뿌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뿌리가 이렇게만 생겼습니까? 막 밑으로 내려가고 어쩌고 하잖아요. 딱 그어놨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지사라고. 그럼 좀 이해가 쉽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사는 이게 구체적인 게 아니라 약간 추상적인 것들을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자 이렇게 나와요. 지사자가 아닌 것. 지사자 써놓고 상형자 하나 집어넣어. 그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감이 좀 오십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지사입니다. 지사.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 좀 헷갈리시는 게 상하고 하는 알겠죠 지사에. 상하는 알겠는데 1, 2, 3이 이게 상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 2, 3 있잖아요. 거기 있어요? 네. 왜 1, 2, 3이 그 뭡니까 지사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이거 잘 생각해봐요. 1, 2, 3이죠.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1을 나무가 있어.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세워놓으면 1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옆으로 이렇게 놓으면 1 아니에요? 뭔 말이에요? 가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형태로 그냥 써는 거예요. 만약에 2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써도 두 개면 그냥 이렇게 X를 써도 2가 되잖아. 예를 들어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의미를 알아두라고요. 3이라는 게 꼭 이렇게만 해야 돼. 아니 이렇게 하면 3 아닌가?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형태로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형태를 이렇게 써는 거지. 이거를 이거 상형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그렇게 알면 되고. 그다음 달감자는 입에 선을 그어서 느끼는 맛. 달감자. 그다음에 뿌리는 아까 밑본자 있고. 그다음에 3번 회의는 뭐냐면 뜻 플러스 뜻이라고 써봐요. 뜻 플러스 뜻. 뜻 플러스 뜻. 이게 회의예요. 회의.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거 재밌어요. 뜻 플러스 뜻은 믿을 신자 볼까요? 사람 인자의 말씀 원자예요. 사람의 말은 믿어야지 안 맞아요. 이거 사람의 말이니까 뜻이죠. 맞잖아요. 믿어요. 해와 달이 있으면 밝아요, 안 밝아요? 밝죠. 네. 자, 이게 회의예요. 뜻 이건 응 플러스 음은 아니야. 뜻 플러스 뜻. 그렇게 알면 돼. 나무도.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밑에다 보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봐요. 사람의 말. 그렇죠? 나눌 분자는 뭐냐면 나눌 분자는 이게 참 이 나눌 분자 저는 강의할 때 재밌는 게 8팔자에다가 칼도자죠. 이거 뭐 생각나요? 피자 조각. 피자 딱 8조각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딱 나누는 거. 8줄 나누는 칼 가지고. 피자 딱은 딱이라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나무하고 나무가 있으니까 숲이 되는 거. 남자하고 여자가 있으니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 호자는 뭐냐면 늙은 노자를 아들 자자가 이렇게 자식이 부모님을 업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호자. 업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자 알면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자를 공부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굳셀 문자를 보면 창하고 굳셀 문자 그칠 자가 있죠. 창을 그치는 거예요. 창을 그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굳셀 문자는 여러분 정말로 그 뭡니까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칼을 써요 안 써요? 정말로 이게 어설픈 사람들이 막 칼 쓰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막 잘 쓰는 나무젓가락으로 싸우고 막 그러지 않나요? 무협지 같은 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굳세다는 것은 창을 그친다는 뜻이에요. 창을 그치. 어설프게 공부도 그렇잖아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막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넘겨보세요. 그다음에 울명 입을 벌리고 새가 있어. 그 우는 거겠죠. 재밌잖아요. 그다음에 형성은 뭐냐? 플러스 뜻이야. 플러스 뜻. 이렇게 써봐요. 플러스 뜻이 형성. 10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화자가 있어. 화자가. 그럼 이것만 해도 대가자죠. 이것만 해도 대가자잖아요. 네. 여기에 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화가 되는 거예요. 꽃화. 그래서 요거는 화니까 음이겠죠. 네. 요게는 풀이니까 뜻이겠죠. 그렇게 음과 뜻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 게 물을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에다가 입구가 있잖아요. 이것만 있어도 문자 아니에요? 네. 여기 있어. 문으로 이리 오너라 이렇게 물어봐. 물을 문자지. 그렇죠?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오자 같은 경우도 오자도 다섯 오자에 이렇게 있잖아요. 입구자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것도 나오자잖아요. 나오자, 그렇죠? 나오자. 그다음에 강 같은 경우도 강 같은 것도 보면, 그러니까 나오자에서 그 다섯 오자는 그냥 음으로 익히는 거지 이게 다섯하고 뭔 상관이냐 이게 아니라 다섯 오자는 음으로만 익히는 거 이해가죠? 네. 입구자가 내 입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뭡니까 강강자 있죠? 강강자 보여요? 네. 물수에다가 공자. 그러니까 원래 이거 그러면 이거 뭡니까 강공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 있어. 그렇죠? 이 공자니까. 근데 여러분 강하고 공자하고는 어떻게 비슷해 안 비슷해요? 이게 아자가 막 내려가다가 옆으로 가는 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테트리스 게임 하면 아가 막 오로 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요 정도는 봐주는 거예요. 음부분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요게 피스무리하게 가면 이 정도는 봐줘. 한문에서.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만미자도 의미부인 입구자하고 안일미자 붙었고 못담자도 의미부인 요 글자가 붙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를 전자, 이 전주에 5번 전주라고 써봐요. 전주라는 건 뭐냐면 뜻이 여러 개로 쓰인다는 게 전주예요. 그러니까 전주는 여기 안 나오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봐요. 전주의 쉬운 예. 이걸 써봐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자, 이거는 세 가지도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음악아. 써봐요. 또 뭐죠? 음악아. 떨어질라? 아닌가? 즐거울라. 맞죠? 떨어질라면 이렇게 써요. 네, 그러네요. 즐거울라. 좋아할 유. 인자 요산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한자를 잘 아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냐? 읽어보라고 해. 근데 이걸 읽으라 했더니 인자 악산 이렇게 만약 읽어. 한문 진짜 어렵구나. 맞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니까 요라고 읽어야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 글자가 참 재밌는 설명드려요. 이 글자가 왜 음악하는지 봐요. 설명드리면 쉬워요. 나무죠. 네. 하얗죠. 네. 요게 작다는 뜻이거든요. 작다. 요게 작다. 이게 뭘 생각하면 되냐면 벚꽃. 4월에 벚꽃 피죠. 나무인데 하얗. 근데 이게 조그마한 것들이 막 모여 있어. 있죠.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럼 벚꽃나무 옆에 가면 막 뭡니까? 음악이 막 연주가 되죠. 꽃바람이 날리며 뭐 이렇게 노래 막 나오잖아요. 음악을 부르면 즐겁죠. 그러면 그 벚꽃이 풍기는 그 뭡니까 상황을 좋아하게 되겠죠.
조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뜻에서 여러 가지가 연결이 돼 있어. 이런 걸 전주라고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전주라는 게? 전라북도 그 도청 순제지 전주가 아니고 이게 연결돼 있다고. 전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늙을 노가 있어. 늙을. 이게 늙을 노자잖아요. 근데 이게 익숙할 노도 돼. 익숙할 노. 늙다는 뜻도 있지만. 맞죠? 네, 늙을 노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주라는 게 이 의미 똑같은데 이 뜻이 달라질 수 있죠. 이것도 전주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게 여러 가지 맥락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또 이게 이야기는 끝도 없는데 한자 이렇게 알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아카락자 이게 왜 아카락자 봐요? 이거 되게 재밌는 글자. 아카락자가 왜 이렇게 쓰냐면 자 마음이야. 근데 여기를 이렇게 해봐. 배풀뚝이 둘이 이렇게 등지고 있어. 배풀뚝이 둘이. 배 튀어나온 애들이. 그러면 좋으니 나쁘니까 이러겠어요. 좋으니까 이러겠어요. 대치한다. 그래서 이게 악화락이 되는 거예요. 이유도 그래서. 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그 국문학 공부하면 저는 한자 1급 자격증을 다 땄어요. 한자 1급은 한 4,000자 정도 알아야 돼. 한자 2급이 한 2,000자. 한자 1급 정도는 따셔야 돼. 한자 1급 어려워요. 2급 정도는 따셨어요. 2급 정도. 한자가 한자 5급 따가지고 뭐 이러지 마시고. 그래야지 좀 공부하기 쉽고. 예. 예, 그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 지금 또 계시네. 네.